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이스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오늘은 책들을 이렇게 늘어놓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소개해드릴 책을 정확하게 고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펼쳐놓고 읽는 책이 많거든요. 저는 책을 잘 펼쳐놓고 읽는 편이에요. 주말 같은 때는 시간이 많아서 한 권 읽고 또 다음 권을 읽고 이럴 수가 있는데요. 평일에는 책 한 권을 진득하게 앉아서 읽을 시간이 잘 나지 않잖아요. 그때그때 끌리는 책을 찾아서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쉬어갈 겸 제가 어떤 책 읽고 있는지, 어떤 책을 소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에이트와 포노사피엔스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요약 정리를 해서 읽어드리니까 좀 듣기 편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읽은 내용이 머릿속에 훨씬 더 잘 정리되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책을 읽으면 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약 정리를 잘 해서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어제 읽다가 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필이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과학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책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으셨는데 사실 이 책은 SK 미래 테크놀로지 포럼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논의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인공지능, 증강현실, 바이오테크놀로지, 핀테크, 로보틱스, 블록체인, 우리나라 각 분야의 정말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발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셨는데요. 정재승 교수님이 서문을 쓰셨고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심취해서 읽느라고 한 지금 반 정도 읽었고요. 다 읽고 나면 이 책에서 재미있게 읽었던 몇 가지 주제를 요약해서 또 한번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증강현실이라던가 3D 바이오 프린팅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물론 뒤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던가 여러 발제가 있는데 각 분야의 최신 이슈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이 책 한 권을 읽으면 굉장한 서머리를 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 2권 읽고 있어요. 요 시리즈.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 1권의 인기에 힘입어 2권이 나왔죠.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정모 관장님은 워낙 털보 관장님으로 친숙하시죠? 제가 이 책을 사둔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책장에만 두고 있다가 이번에 2권이 나온 후에 2권을 사놓고 부랴부랴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월에 제가 이정모 관장님과 인터뷰를 할 영광의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정모 관장님이 쓰신 책들을 좀 읽어보려고 해서 열심히 읽고 있어요. 일단 1권은 다 읽었고요.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한 편 한 편의 칼럼이 정말 보석 같아요. 워낙 과학을 쉽게 설명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과학을 이렇게 쉽게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고요. 제가 생활하고 있는 영역 전반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에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엄청 재밌게 읽었어요. 혁신의 목격자들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집에 있는 과학책들 중에 제가 읽지 않은 책들이 있나 싶어서 꺼내든 책들이에요. 과학 콘서트는 워낙 유명하죠. 정재승 교수님은 말씀도 재밌게 하시지만 책도 굉장히 재밌게 쓰시잖아요. 정재승 교수님이 요즘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뇌과학 만화책도 내고 계시는데 저 그것도 열심히 사보고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 과학 콘서트는 정말 과학계에 보기 드문 스테디셀러라서 저도 한 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했던 것들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풀어내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에 정말 산타 할아버지는 온 지구상을 다닐 수 있을까? 시속 몇 킬로미터로 날아다녀야 전 지구상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다 배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질문과 대답을 주십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산타클로스를 아직 믿고 있는 저희 아이에게 이 책을 권하지 못하고 숨겨두고 있는 책입니다.
두 발자국은 전에 제가 보이스 플러스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끝까지 다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책도 12개의 발자국 모두 다 읽기 위해서 일단 꺼내 들었습니다. 다 읽고 나면 이번에는 책 전체의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이 책 3권은 제가 최근에 산 어린이용 과학 도서입니다. 어린이용으로 사기는 했는데 저도 읽으려고 샀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용 책들이 개념 정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고 요점 정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읽기도 쉽게 써 있어요. 그렇다고 내용이 아주 가볍거나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 외에도 내일은 실험왕이라던가 퀴즈 과학상식 인공지능 편 이런 것도 제 책상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인공지능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자꾸 저희 아이에게 질문을 했더니 아이가 대답을 열심히 해주면서 엄마도 읽어보라고 제 책상에 갖다 놓고 간 책이에요. 저희 아이는 과학 분야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과학책이라던가 코스모스라던가 이런 책들도 가끔씩 펴놓고 읽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편이에요. 아이를 핑계로 제가 이런 3권의 책을 샀는데요. 미래의 문명을 낙관적으로 보는 포노사피엔스를 읽고 또 디지털을 차단하라고 말하는 에이트를 읽고 났더니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책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서 이걸 끝까지 읽어봤는데요. 근데 알파고를 거의 서문처럼 시작을 해서요. 컴퓨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진법이라던가 트랜지스터가 뭔가 튜링 머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죠. 앨런 튜링이 놀라운 기계를 만들었다. 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은 컴퓨터에게 쉽고 사람에게 쉬운 일은 컴퓨터에게 어려울까? 이런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쉽게 설명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딥러닝이 뭐야? 인공지능에게 빅데이터가 필요해. 무인 자동차가 온다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사물 인터넷과 가상현실, 마술 안경과 마술 장갑과 마술 코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AR이나 VR에 대한 개념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을 해두었어요. 인공지능이 너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 인공지능이 널 지배할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강한 인공지능이 올까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일러스트나 설명들이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되면 사람은 무엇을 할까? 매일매일 놀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하거든요. 컴퓨터한테는 월급을 안 줘도 되니까 어쩌면 가짜 직업이 생길지도 모른대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국가가 월급을 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루하고 힘든 일은 컴퓨터와 기계에게 시키고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집을 꾸미고 춤을 추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 월급을 줄 돈이 많이 없다면 어떡하지? 라면서 미래의 정치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정말 이런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동안 기분이 좋아졌고요. 이 2권도 제가 읽으려고 샀어요. 저희 아이는 해리포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론 이정모 관장님이 쓰시기도 했고요. 머글도 마법을 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고 과학을 알면 머글도 마법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책도 제가 아직 다 못 읽었고 앞에만 조금 읽었는데요. 해리포터에 빗대서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빗자루의 이름들은 슈팅스타나 코멧이라고 되어 있고 모두 혜성을 뜻한다고 해요.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빠른 것은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빗자루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법사들이 혜성처럼 빠른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닌다 라고 설명해요. 머글들이 마법의 빗자루에 버금가는 비행장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중력 장치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이정모 관장님을 인터뷰하러 가기 전에 다 읽고 가보려고요. 이 책도 기획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까 제가 소개한 혁신의 목격자들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의 주제들을 모았다면 이 책도 10분의 과학자들이 강연한 내용을 모아서 책을 쓰신 건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실려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라고 시작해서 사람의 뇌와 뇌를 연결하는 법, 슈퍼컴퓨터, 스마트 교통, 티라노사우루스, 기후위기, 우주 탐사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른의 책들과 달리 이렇게 칼라로 그림이 인쇄가 되어 있고 편집도 굉장히 좋아요. 역시 잘 모르는 분야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청소년용 도서를 읽어보면 더 쉽게 개념이 정리되는 듯해요. 일단 이 책도 아직 서문밖에 읽지 못했지만 이 책도 다음에 소개해 볼게요. 이 책을 제가 2017년에 사놓고 한 요만큼 읽었네요. 네. 그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2022년에 준비를 마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다시 읽고 앞으로의 5년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미래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앞으로의 일자리를 보는 시각이 더 크죠. 에이트를 읽고 나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게 고민이 되어 다시 한번 집어든 책입니다. 이 책도 쌓아놓고 읽고 있어요. 올해가 법정 스님이 열반하신 지 10주년 되는 해이죠. 벌써 10주년이라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샘터에서는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특별판으로 샘터 50주년의 지령 600호 기념판으로 이 책을 출판했어요. 법정 스님 생전에 강의하신 내용,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아서 글로 다듬어서 책으로 만들었고요. 아직 끝까지 읽지는 못했는데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읽고 있어요. 이 책도 다 읽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이 지금 이벤트 중인데요. 인터파크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책갈피랑 머그컵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은 오늘 마저 읽고 이번 주 안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벼운 영상을 만들려고 제가 책 소개를 시작했는데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책 읽고 계세요? 좋은 책 있으면 댓글로 추천 좀 해주세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싶은 부분을 골라 읽는 것도 즐거움을 주는 독서 행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범준 작가님의 독서법 소개해드렸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는 연습. 저는 이렇게 과학책을 쌓아놓고 짬짬이 읽고 싶은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듣기 좋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